여러분의 계절을 지키는 든든한 머니가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가드 이번에는 트렌드 리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트남 송재호 고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트남이라고 호를 좀 붙여봤어요.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네,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트남, 이제 송재호 고수님께 트렌드를 여쭤봐야겠죠. 먼저 트렌드를 짚어보기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25bp 발언에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좀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하려고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아침에 약하더라도 오후 장에서는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좀 악재 요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이미지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달에 시장이 급락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한 부분에서 급락이 나왔었죠. 두 번째, 또 1월 말 과정에서는 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이슈 때문에 수급적인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반대매가 나왔고, 또 세 번째 원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하원 또 연설에서 원화적인 스탠스가 이어졌죠. 그동안 뭐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우려가 있었는데 0.25를 하겠다,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봤을 때는 일단은 그 긴축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 통과됐다, 마무리됐다는 점이고, 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도 이제 지나갔잖아요. 네. 일단 코스피 200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좀 지나갔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지어나갔고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는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그래서 아무리 악재가 요인도 나오더라도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변동성은 살짝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는 바닥을 상당히 잘 다디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반등의 흐름들이 계속 단기 그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증시가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를 팔고 또 우리 시장으로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이슈도 있겠지는 하지만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많은 금액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어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시장에 있어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장이 그 턴어라운드 했을 때 제일 먼저 코스닥이 먼저 반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생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러시아발 그 자금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보고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600억 정도 대량 매수가 들어온 점을 봤을 때 작년에도 한 5번 흐름에서 상당히 이제 변동성 주면서 이제 변곡점이었거든요. 반등 흐름.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은 코스피 차례인데 흐름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 매수 들어오고 최근에 또 이제 코스피 쪽으로 그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분보다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조금 중요시 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의 트렌드를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트렌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트렌드는 2월 역대급 수출입니다. 경기 민감주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답이다. IT 부품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트렌드, 이전에 없던 수주가 온다.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역대급 수출에 경기 민감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유가 우크라 악재에도 지난달 수출이 53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수출이 좋은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트렌드 종목들, 조선주들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그 색깔이 금리 상승기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성장주도 일단 뭐 어느 정도 있으면 갈 수 있겠지만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과거에 그 2016년도의 금리 상승기 17년도까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한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였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또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선주도 경기 민감주이면서 최근에 그 경제 재개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오프닝 하면서 그래서 경제 재개되면 물동량이 많아진 그런 측면에서 운송 관련해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 또 특히 신조선가보다는 중고조선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네. 상당히 배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됐다는 부분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전쟁 관련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가스가 제일 그 중심에 있습니다. LNG 관련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 LNG 그 관련된 가스를 수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LNG 관련된 수요도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선주 같은 경우 작년에 수주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수주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일단 뭐 LNG 카타르에서 나오는 그 발주 물량만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털 어라운드 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기 민감주들 대체로 다 좋게 보시는지 또 건설주도 반등을 하고 철강주도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그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재료 요인이 있었죠. 네. 서울시에서 35층 이상 고층 이제 제한을 풀어주면서 건설주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저도 이제 그 경기 민감주의 하나의 섹터로서 이제 건설주도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보면 자금의 흐름이 그래도 이쪽 그 경기 민감주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새로운 차기 정부에서도 주택 보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좀 리모델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가능한 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주택 그 비중이 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GS건설,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고 해외 쪽에 관련된 기업이라면 현대건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들이 더 먼저 움직였는데 그래도 저점에서 사고 싶다,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할 경우는 이제 현대건설 정도 보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거기에 그리고 시멘트 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책 관련주로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경제 재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그 철강 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글로벌 기업들의 철강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철강 가격들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포스코 같은 기업도 있고 또 여기에 또 조선 쪽하고 연결해서 보면 조선주가 살아난다면 결국은 또 그 동국제강 같은 호판도 하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좀 분리해서 본다면 일단 뭐 철강주,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계속 그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섹터별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이 이제 그 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철강주에서 본다면 대표적인 동국제강, 동국제강을 그래도 그 가대 납폭 측면에서도 있고 그래도 그런 면에서 이제 조선까지 본다면 이제 동국제강을 이렇게 눈여겨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렌드는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지금 준비한 영상 제가 수출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풀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증시가
과거 대비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아마 제가 차트 흐름에서 주황색 선이 우리 코스피고요. 아래에 있는 그 캔들이 나와 있는 게 다우 지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미국 장보다 좀 상승이 컸을 때가 있죠.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수출이 좋았을 때 그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미국 장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선진국 중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금리 시대의 성장주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경기 민감주가 좀 우호적인 환경에 있는 나라가 신흥국 쪽이죠. 그런 부분에서 자금의 흐름이 이제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신흥국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눈여보시면 2006년, 7년도까지는 이제 조선 철강 쪽이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는 차화장 쪽이 움직였고 2016년도에 7년도에는 반도체가 움직였는데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의 수출에서 품목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기업 보게 되면 철광,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전에 없었던 섹터군이 이제 IT 플랫폼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 전반적으로 화학 섹터라든지 그러니까 수출 역대급이 지금 이제 데이터선을 보더라도 3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12월 개월간의 기저효과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지금 역대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대해서도 반도체가 24% 성장을 보였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24%, 철강도 40% 이렇게 두 자리의 그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눈여겨 보시면 상당히 많은 섹터 업종들이 역대급으로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전과 다르게 길게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좀 될 것 같아서 경제 재개가 되면서 최근에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 물류가 좀 어떤 대란에서 좀 해소되고 있다. 경제 재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공급망이 어떤 이제 변목 현상들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수출이 딱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평균으로도 역대급이거든요. 하루, 그러니까 2월 달이 28일까지의 어떤 이제 생산 일수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결국은 어떤 수출이 좋다는 그 기업의 그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레벨업 될 가능성이 우리 기업하고 우리 그 경제가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런 경기 민감 관련해서 반도체 여기에 다 답이 있죠. 수출 데이터에서 보시게 되면 반도체는 봐야 되고 거기에 또 철광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성장 산업. 여기에서 제가 이미지 PPT 한번 보시게 되면 눈여겨볼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죠.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계속 밀어일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잖아요. 여기서 투자 힌트를 보면 결국은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 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증감률을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증감률도 봐야 되고 거기에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상반기에 지금 시작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보였는데 전기차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95% 그리고 SSD 이런 랜드 쪽이 상당히 호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0% 정도. OLED 쪽에 대해서도 디스플레이 쪽 이런 기업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오늘 반도체 쪽 흐름이 좋았거든요. 마이크론이 8%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오래간만에 반등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더 눈여겨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올해 그래도 이제 반도체는 이제 경기 민감주이면서 일단 성장 섹터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실적으로 가치주 성격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반도체 쓰이는 쪽이 성장 산업이 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페이스북 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성장 기업들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경기 민감주면 성장주로서는 항상 이제 주목받는 네. 그러니까 2016년 7년도에 이런 그 주도했던 섹터군 중에 이제 반도체가 있었고 철강 이런 그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으로 이제 더 가려면 이제 올해 그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그 첫 번째는 지금 그 모바일 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모바일 D램이라든지 모바일 반도체에서는 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PPT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더 아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하고 2021년도 좌측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 공급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쪽의 공급이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생각보다 스마트폰 시장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모바일 쪽은 좀 회복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PC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 3% 정도 노트북이라든지 이쪽의 시장에도 긍정적이고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교체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체하지 못한 부분은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교체하는 시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더라도 지금 비메모리. 이제, 비메모리 쪽이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네. 캐파 측면에 보게 되면 2022년도까지 지금 한 18년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3배 정도가 증가 예상되고 있고 또 에이퍼 측면에서 우측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물량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부품이 부족해서 공급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될 가능성이 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반도체 시장의 두 번째로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서버 쪽이거든요. 네. 서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 아까 그 수출 물량에서 보시게 되면 SSD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폭이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은 SSD가 그 사용되고 있는 쪽이 대부분 데이터 센터 우리가 사용하고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SNS에 올리는 그 자료를 구축하는 데 구축하는 데 쓰이고 있거든요. 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서버 쪽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 점은 그 낸드 쪽도 좋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반도체 가격만 보더라도 낸드는 1년 전 대비해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낸드 쪽은 상당히 좋다는 의미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반도체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그래도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소재 쪽인데 낸드에 특화되어 있죠. 포토레이스트 그 소재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증가폭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보면 소재 쪽으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주목할 부분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도 CNT 도전제에 대한 그 소재 부분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진 세미캠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트렌드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현대차 쪽 그 오늘 이제 올라왔잖아요. 오늘 현대차 뭐 2030년까지 네, 95조를 뭐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보시면 187만 대 정도. 그러면 기존의 그 목표한 수치보다는 한 7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아까도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캐파가 증설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차량용 반도체 부분은 2분기를 저점을 통해서 좀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현대차 그 관련된 그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한 연간으로 한 2만 대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실적으로 다른 데서
또 그 제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점에서 일단 뭐 자동차 쪽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 네. 또 그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번에 이제 CEO 인베스터 발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도 관련 자료를 쭉 그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봤더니 이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올해부터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 부분을 이제 시행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레벨 3,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쪽에 레벨 3하고 레벨 4가 함께 가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2022년도부터 자율주행 이슈 부분에서 이제 이어가기 때문에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그 기업들도 아마 트렌드 차원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에서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관심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동안 좀 주목받았던 현대오토웨버, 이거 현대오토웨버 쪽을 좀 한 종목 찍으라면 네. 이제 거기서 현대오토웨버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눈여겨 보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이제 애플카 이슈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네. 이제는 차량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일단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 돈을 버는 사업을 가는데 그 부분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오토웨버에 대한 그 기업 메리트는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만약에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사에서 한 종목을 뽑으라 그러면 이제 상기라는 종목을 3기요. 네, 상기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네, 이 회사가 그 보통 이제 변속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변속기에 들어가는 하우징 역할하는 네. 그 다이캐스팅 통해서 알루미늄으로 이제 집 역할하는 집 역할을 하우징 제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모터 부분,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모터에 들어간 하우징하고 배터리 모듈을 또 이게 보호하는 관련된 트레이트 관련된 그 제품인데 그 제품을 이 회사가 만듭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이 제품 배터리 모듈을 보호하는 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또 LG 마그나를 통해서도 그 모터 하우징을 공급하고 있고 또 그 현대차 그룹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모터 그 감속기 하우징 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기라는 기업은 이제 워낙 그 스몰 캡 쪽이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이면서도 성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렌드 리더까지 살펴봤고요. 자, 잠시 미증시 개장을 앞두고 미증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기존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는데요. 증시는 안도감을 찾으며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글로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스노우플레이크가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4분기 주당 43센트의 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매출 증가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1%를 기록하며 이전 분기보다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는 프리장에서 현재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공장이 조만간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를린 공장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럽의 생산 거점인데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생산 능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유럽의 1월 실업률은 6.8%로 예상치였던 7%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6% 상승하며 예상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잠시 후 11시 30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매일 밤 10시 시작되는 한경 글로벌 마켓 라운지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프리마켓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11시 30분 한국경제TV 한경 글로벌 마켓과 개장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노경현이었습니다.
네, 머니가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두 번째 트렌드 리더 이슈 종목으로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이 답이다. IT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폴더블폰 출하량 확대와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예상이 되면서 IT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IT 부품주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IT의 네. 전장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동안은 이제 뭐 IT 그 스마트폰 위주로 시장이 좀 이제 형성이 됐다면 이제는 IT 섹터군들이 실적으로 작년도에 주도해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표 그 어떤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부분이 LG 이노텍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자체로만 IT로만 본다면 어떤 이제 그 상승력이 좀 제한적이었겠지만 향후에는 이제 IT의 그 전장화 침투하는 흐름들을 이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항상 이제 중요하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에 한 장착이 됐다면 그 향후에는 이제 전장 쪽에 장착이 되잖아요. 네. 향후에 그래서 그동안은 스마트폰에 많아봐야 한 5개 정도 이런 부분에서 침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단가가 그 IT에 들어간 카메라 모듈은 한 5천원에서 10,0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쪽에 연결되면 한 개당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훨씬 그러니까 뛰네요. 훨씬 이제 가격적으로 높고 네. 그러면 수익성도 좀 기대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부품으로만 생각을 볼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전장 쪽으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 쪽에 어떤 소형주 중에서도 대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예상하는 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그 부품이 우리가 이제 공급망이 좀 해결되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애플도 작년에는 2억 4천만 대 정도 판매됐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대 이상의 그 판매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순수 이런 이제 OEM을 빼고 봤을 때는 2억 한 6,700만 대 정도에서 올해는 3억 3,400만 대 정도를 확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난이 전반적으로 해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갤럭시 S22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수요 측면에서 미뤄놨던 수요가 살아나는 그런 과정들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 IT 관련해서 전장 쪽으로도 연결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측면에서 상당히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그 강조해야 될 부분이 카메라 모듈 쪽은 특히 그 대표 기업들은 세 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LG 노텍은 워낙 이제 강한 그 종목이다 보니까 강한 종목이니까 거기는 네, 엄청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메타버스도 있고 SR 기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조정이 받을 때마다 거기다 반도체 기판도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은 계속 성장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근데 거기는 좀 따라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올해 좋아지는 쪽을 보면 일단 이제 삼성 관련된 기업 관련해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파트론 같은 기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IT 부품에 찾아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IT 부품에서 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우주 일렉트로라는 그런 기업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넥터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기를 좀 공급해주는 그 중간 역할하는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최근에 이제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OIS, 손떨림 방지 그 부품이 이제 추가됐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 지금 상당히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뭐 3D 센싱 쪽 관련 나무가라든지 이런 연결점이 있는 것처럼 아직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이제 이기 때문에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골라잡고 싶은 종목들이 많아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올해 실적이 턱 어라운드하고 실적이 레벨업 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 방송에서도 이제 폴더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폴더블 관련해서 이제 저 이미지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1월 달에도 지금 그 폴더블 폰이 잘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실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꾸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저희 주위에도 그 가족들도 다 정말요? 폴더블로 다 바꾼 것처럼 네. 저도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폴더폰이 나오면 바꿀 것인가 물어봤더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 옆에서 쓸것 보기에는 같아요. 상당히 보기에도 좋고 펴가서 세워놓고 보기도 좋고 맞아요. 좋은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인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하반기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도 올해 하반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물량 밀어내기 할 것 같아요. 수익성에. 그래서 폴더블 올 시장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1,500만 대 정도 예상하고 뭐 이런 컨센서스를 높게 보는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전반적으로 1,700만 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 되는 게 2023년도까지 2,300만 대 정도까지 형성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그 구간까지는 좀 주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본다 한 종목을 딱 뽑으라고 한다면은 네, 어떤 종목 있을까요? 실적 중에서 이제 BH라는 기업, BH. 네, BH라는 기업을 여러 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네. 이 회사는 이제 애플에 공급하면서 삼성에 공급하고 또 폴더블 폰에다가 그 부품을 공급하겠습니다. 그 대표 부품이 이제 RF PCB라고 그래서요. 보통 이제 여러분 PCB 기판 생각하시는데 이제 연성 이제 기판을 보시면 돼요. 휘어지는 기판이에요. 그래서 IT 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소형화돼야 되고 이렇게 그 구부러지는 모습 그런 제품이 하다 보니까 RF PCB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애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전반적으로 이 물량이 이제 그 부품이 공급되면서 다시 12월 달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1월 달에 네. 다시 팔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중국에서 지금 물량이 증가하는 유일한 기업이 지금 애플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데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새로운 폰의 스펙을 좋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반도체 그동안 네. 기본이 6기가였어요. 네. 근데 8기가로 올려요. 상향하고 그 낸드 같은 경우에도 용량을 상향하니까 결국은 반도체 D램이라든지 모바일 그 관련된 낸드 쪽도 좋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애플도 폴더블 폰에 진입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폴더폰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안전히 스펙이 바뀌기 때문에 스펙이 바뀌는 상황 때 그 폰을 보게 되면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체식으로 보면 2억 대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2억 대, 많네요. 2억에서 3억 대 정도 있으니까 일단 애플 물량이 좀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상당히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기 관련된 부품은 이제 삼성전기가 그동안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기가 철수하면서 그 점유율의 일정 부분을 또 BH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폴더폰에 대해서 이 고가의 RF PCB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물량도 받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수혜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는 또 이제 전기차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PCB, FPCB 쪽도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그 실적 때문에 한번 급등 나왔다가 다시 시장 때문에 원점으로 내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을전까지 본다면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답이다. IT 부품주들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BH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트렌드, 이전에 없던 수주가 온다. 2차 전지 장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받던 2차 전지주들이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2차 전지 장비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작년에 이제 이 본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리고 급등이 몇 번 나왔거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다시 조정이 나와가지고 좋은 자리 다시 온 것 같아요. 다시 좋은 자리 왔다. 돌고 돌아서 왔는데 네. 저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향후에 그 캐파를 상당히 늘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반도체 수요처럼 이제 2차 전지도 상당히 많이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 보시면 지금 이제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미지를 제가 PPT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네, 2025년도에 그 수요로 보면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란색, 하늘색을 보게 되면 이 공급인데요.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만큼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캐파 측면에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장비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각 셀 기업들의 그 대표 우리 배터리 3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의 그 네. 캐파 측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155기가와트시에서 2025년도까지는 432기가와트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캐파가 확대되는 점,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40기가와트시인데 2025년까지는 네, 한 5배 정도까지 네.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작년에 저도 이제 M+에 대한 종목을 좀 추천해 드렸는데 100% 이상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SK온의 조립 공정에 이제 턴키 방식으로 다 공급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규모 수주가 나왔죠. 2천억 수주가 나온 것처럼 상당히 SK온이 이제 그 M+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배 정도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좀 수익성 기준으로 좀 이제 제일 여기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그 어떤 보게 되면 네.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아까도 캐파 면을 보게 되면 네. 상당히 폭은 이제 향후 그 봤을 때 특히 미국에서 지금 GM하고 공장을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 하고 또 거기다 스텔란티스 그런 그 기업하고도 지금 합작사를 설립하고 또 자체 내에 또 공장을 설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이제 포인트는 이제 순서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 쪽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는 기업을 좀 중심해서 네.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SK온 그리고 삼성 SDI 쪽으로 연결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도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장비 쪽 그 흐름을 봤을 때는 향후에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장비 그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을 봤을 때는 한 67조 원 전 세계적으로 67조 원의 장비 시장이 열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 보면 장비 굉장하네요. 회사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 소재 기업들 중심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좀 이제 약간 이제 금리 상승기라서 좀 부담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작년처럼 막 이렇게 뭐 2~3배 상승하기 어렵다 봤을 때는 장비 회사들에게는 그래도 새로운 어떤 이제 포인트,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장비 회사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흐름에서 보면 이제 저는 나눠서 일단 이미지를 PPT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 중에 하나고 그런데 전극 공정이 있고 또 이제 첫 번째 전극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재료가 오게 되면 이제 음극재, 양극재, 이제 믹싱 과정이 필요하죠. 네. 믹싱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또 오래 쓸 수 있도록 코팅 과정이 이어지고 그걸 또 우리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압착해서 압연 과정이 열리게 되고 또 모양을 만들어내서 또 잘라내는 그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총 4단계를 거쳐서 전극 공정이라 하고요. 조립 공정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맞춰가지고 이제 그 어떤 절단한 부분이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깎는 작업도 생기고 노칭 과정도 그 연결해서 양극재, 음극재를 통해서 또 각형, 온통형, 파우치형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내겠죠. 모양을 네. 만들어서 양극재, 음극재 넣어서 전해질까지 넣고 분리막을 넣고 이렇게 과정들이 조립 공정이고요. 그런 과정의 패키징을 또 하고 마지막에 이제 활성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충전하고 방전시켜서 배터리 수명이 잘 되는지 네. 방전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활성화 공정이 열려지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자동화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자동화 공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모든 그 LG하고 삼성, SK 쪽에 공급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대표 기업이 PNT가 그 공급하고 CIS.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이 그 높은 기업을 보게 되면 이유가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3사에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결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분류해서 한번 본다면 그 자동화 관련된 기업에서
제가 이제 그 이 방송에 작년에 이제 코인테크를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자동화 설비, 그러니까 모든 공정이 이제 자동화되는 그런 과정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코인테크라는 회사가 그 자동화 설비 쪽으로 연결돼 있고 각 그 3사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테 같은 그 기업들도 눈여겨 보시면 볼 수 있는 기업이고 또 브이온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검사 쪽으로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과 연결돼 있고 또 이제 OLED 요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OLED 또 그 디스플레이 쪽에도 그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검사 장비 쪽으로는 이제 브이온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종목은 이제 여기서 딱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종목들은 이제 중복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일단 LG 에너솔루션 쪽에서 한 종목을 좀 보신다면 TS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SI.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이 종목은 한번 급등하면 이렇게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접근하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정직한 차트가 좀 정직해요. 상당히 오늘 좀 이제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수주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수주 물량들을 쭉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 PNT라든지 이런 원익 PN이라든지 CIS 이런 브이온텍 이런 기업들의 그 수주도 상당히 그래도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부터 그 장비 회사들의 그 실적을 보니까 털 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3분기까지 상당히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적으로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공급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승인이 나와야지 그게 그 어떤 이제 매출로 형성되는 그 부분이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3분기까지는 이 장비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그래도 4분기부터는 대부분 장비 회사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I의 그 수주로 보시게 되면 수주 잔고가 2020년 대비해서 2022년 3분기 시점을 보게 되면 상당히 한 3배 정도 좋아지는 모습을 늘어났네요.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수주도 상당히 괜찮고 있고 또 매출 대비해서도 수주가 동시에 매출과 수주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TSI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믹싱 쪽입니다. 믹싱.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 2차 전지 소재를 믹싱하는 그런 장비 쪽이기 때문에 네. LG 에너솔루션 관련된 기업으로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장비주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TSI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 리더,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송재호 고수와 함께 하셨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송재호 고수님 검색하시면 또 많은 정보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뭐 오늘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 요약해서 제가 이제 고수 송재호 TV에 좀 보내드리고요. 제가 그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제가 매월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또 소개해드릴 겁니다. 특강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차게 또 여러분들 도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머니가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